엄마는 내게 그리움이고 슬픔이었다. 이 말을 꺼내는 지금도 가슴 한편이 저릿해진다. 그냥 저릿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서서히 복받쳐 오르는 듯한 묵직한 울컥임이 있다. 엄마를 떠올리면 언제나 그런 기분이 든다. 그리움과 슬픔, 그 두 감정이 뒤엉켜 내 마음 깊은 곳을 묵직하게 짓누른다. 그 감정은 단지 보고 싶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 엄마를 떠올리는 일은 내게 늘 그렇다. 오늘도 엄마를 보고 왔다.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꾸준히 다니신다. 기초수급자로 조용히 혼자 살고 계시는 엄마다. 엄마는 내게 늘 그렇듯 오늘도 옅은 미소로 날 맞아주셨다. 그 미소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반가움, 안쓰러움, 걱정, 그리고 표현하지 않은 따뜻함.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다. 몸도 마음도 단단해 보였고 세상에 쉽게 지지 않을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분이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난 늘 든든하다고 느꼈었다. 엄마는 우리 집의 중심이었고 언제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요즘 들어 실감한다. 그 강하고 단단하던 분이 이젠 내 앞에서 자꾸 작아지신다.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인데 그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지금부터 나는 엄마와 내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80이 넘어서 늙고 병든 엄마와 이제 50대 중반에 결혼도 못한 딸의 이야기다.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고백에 가깝다. 아무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누구에게도 표현 못했던 마음을 이제야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엄마는 서울에서 자라셨다. 그 시절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특별한 곳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22살 어린 나이에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 시골로 시집을 오셨다. 그 시절 엄마의 시집살이는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다. 문명과 단절된 곳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삶에 스며들어야 했던 결정이었다. 엄마는 무슨 마음으로 그 산골로 들어오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다. 22살,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나이. 아직 세상도 자신도 잘 모르는 시절. 그 어린 나이에 낯선 가족, 낯선 땅, 낯선 삶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야 했던 엄마.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짠하다. 엄마는 그곳에서 사남일녀를 낳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며
시집살이를 하셨다. 그 시절의 시골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단함이 있었다.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일은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다. 엄마는 새벽마다 일어나 아궁 위에 불을 지피고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를 챙기셨다. 자식들 먹일 채소는 직접 농사를 지으셨고 대궐 같은 큰 집의 청소와 빨래까지 엄마는 쉼 없이 움직이셔야만 했다. 우리 집은 유난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들의 목소리는 컸고 엄마의 존재는 늘 그 안에서 조용해야만 했다. 그 속에서 엄마는 말없이 모든 걸 해내셨다. 말이 없었기에 더 강해 보였고 표현이 없었기에 더 슬퍼 보였다. 엄마는 예쁘신 분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피부는 곱고 이목구비는 뚜렷하셨다. 80이 넘은 지금도 가끔은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마는 여전히 그 고운 얼굴을 간직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예쁜 얼굴을 나는 웃는 모습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 시골에서 엄마는 시집살이만 힘든 게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부잣집 3대 독자였다. 말을 타고 대학을 다녔을 정도로 집안은 부유했고 세상 물정을 모른 채 자란 분이었다. 술을 좋아하셨고 친구들을 좋아하셨고 여자 문제도 많았다. 아버지에게 가정이란 책임보다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때론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 집안일이나 생계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다. 돈이 왜 필요하냐?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집에 생활비를 제대로 주신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호인이라고 했다. 인심 좋고 멋진 분이라고 했다. 그 모습이 어린 내게는 참 혼란스러웠다. 왜 가족 앞에서의 모습과 세상 앞에서의 모습이 저렇게 다를까? 그런 아버지 곁에서 엄마는 늘 발을 동동 구르며 사셨다. 살림은 늘 빠듯했고 아이들은 많았고 의지할 데는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수혜점을 하기도 하셨고 내 옷도 손수 만들어 입히기도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마다 엄마는 자존심보다 생존을 선택하셨던 것 같다. 엄마에게 자식은 온전히 전부였다. 자기 삶을 뒤로하고 오직 자식만을 위한 그런 삶. 엄마는 그렇게 살아오셨다. 자기를 잃어가면서도 우리를 지켜내셨다. 나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무용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다. 그런 것들이 그 시절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는 나를 무언가 될 수 있는 아이로 믿으셨던 것 같다. 그 믿음은 단지 욕심이 아니라
자신은 가질 수 없었던 삶을 딸에게 건네주고 싶으셨던 마음. 그 마음을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 기억난다. 주말이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다. 무용, 악기, 피아노까지 개인 레슨을 했었다. 그때 우리 집엔 늘 슬픔과 걱정이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기억보다 더 큰 걸 심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다. 언젠가 엄마와 나는 해가 질 무렵 시장에 갔었다. 엄마는 버려진 채소를 뒤적거리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멀쩡한 걸 왜 버려? 아깝잖아. 그러고는 채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셨다. 그렇게 엄마는 버려진 채소를 골라서 반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집에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끓여주시며 오늘은 특식이다 라고 말하셨던 기억도 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난 엄마의 말을 그때는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엄마의 수제비 맛은 일품이다. 그럼에도 그 시절 엄마는 씩씩하고 항상 당당해 보였다. 그게 내 엄마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던 사람. 난 그런 사람의 외동딸이다. 그래서 항상 엄마 옆이 내 자리였다. 어디를 가든 엄마와 나는 함께였고, 엄마의 그림자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가 늘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았다. 가끔은 눈빛조차 나를 지나쳤고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나는 그 곁에서 늘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다. 눈치를 보고 표정을 읽고 타이밍을 재고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말을 걸어야 하는지 나는 너무 일찍부터 그때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친구들이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요. 조르던 나이에 나는 그런 말을 해본 기억이 없다. 엄마 무릎 위에 앉아 장난치거나 엄마 사랑해요 라고 품에 안겼던 기억도 없다. 내 안에는 늘 엄마가 크고 무거운 존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린 나이지만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울컥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늘 따라붙었다. 그게 뭔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엄마도 여자인데 어린 나이에 시집와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을 그 마음.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던 세월.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사랑받는 아내였던 적이 있었을까? 다정한 말, 따뜻한 손길을 남편에게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내 기억 속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은 기억이 없다. 부서진 물건들, 깨진 그릇들, 울음 섞인 소리들. 어느 날은 무용대회를 하루 앞두고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았다. 나는 동네 언니와 함께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처럼 엄마가
항상 함께 했는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 엄마는 퉁퉁 부은 얼굴을 싸매고 뒤늦게 나를 보러 오셨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엄마를 본 나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다.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다. 무대 화장 지워진다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엄마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눈빛을. 어릴 때 나는 엄마에게 이런 말도 했었다. 제가 동생들은 돌볼 테니 아버지랑 이혼하고 떠나세요. 라고. 엄마는 항상 곁에 있었지만 내게는 늘 멀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난 항상 엄마가 그리웠다. 그게 참 이상했다. 항상 옆에 있는데 왜 그리운 걸까? 왜 마음이 허전한 걸까?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었다. 이제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겼다. 반백년을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엄마 앞에 서면 어린애처럼 작아진다. 이제는 이해한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왜 그 모든 걸 참고 견뎠는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고된 삶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자신을 위해 산 날이 과연 하루라도 있었을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다. 그 흔한 국내 여행 한 번 못 가보셨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엄마는 지금 기초수급자로 혼자 살고 계신다. 자식이 5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묻는다. 우리 집은 사연이 많다. 정말 많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을 붙인다. 사업은 무너졌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일 아침엔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떠오를 때가 많다. 한때는 직원도 많았고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그게 다 무너졌다. 코로나 이후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은 절망의 끝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붙잡고 살아내고 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 같다. 그 눈빛에 모든 말이 담겨 있다. 안타까움,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애틋함. 엄마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일까? 5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사업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딸.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엄마. 그 모습이 더 아프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진다. 돈을 벌면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든다. 예전에
엄마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았어 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안다. 엄마도 잊혀지지 않으신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나 보다 라고 가끔 얘기하신다. 나는 엄마처럼 강하지 않다. 엄마처럼 버틸 힘도 없다. 지금 나에게 엄마는 그냥 내가 살아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다. 엄마가 없었다면 난 그 마지막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그랬을 것이다. 나는 속마음을 잘 꺼내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엄마에게도 항상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했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다. 말하지 않아도. 요즘 들어 우리는 예전보다 많은 대화를 나눈다. 왜 이제야 이런 시간들이 왔을까? 엄마는 80이 넘으셨고 나는 50이 훌쩍 넘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왜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을까? 지금은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와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아직 하지 못한 말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엄마는 내게 그리움이고 슬픔이고 그리고 사랑이다. 오늘 한 번도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그 말 조용히 혼자서 내뱉어 본다. 엄마 사랑해요.